전주의 한 주택가 골목. 이곳에서 운동화 빨래방을 운영하는 오늘의 주인공 이혜선 씨. 그녀에게 빨지 못할 신발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신발 종류가 이제 시대에 맞게끔 막 이렇게 많이 나오고 종류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이 이 스웨이드 제품도 돼요? 막 하시면서 저희는 다 된다고. 그러면 이제 한번 맡기시고 만족하시고 다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업주부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지 5년째. 신발 하나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운동화 빨래방을 운영하는 이혜선입니다. 저는 좀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또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키우는 일에 몰두했는데요.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배우면서 겪는 그런 저의 일들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선한 눈매에 누가 봐도 착실한 인생을 살아왔을 것 같은 혜선 씨.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던 그녀가 창업을 결심하기까지 남모를 고민도 많았을 텐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구미에 있는 LG전자 사무실에 입사하게 됐어요. 전주에만 계속 살다가 타지를 가니까 아무래도 고향의 향수 같은 거, 제 부모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 그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그 생활에 이제 익숙해졌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하게 됐죠.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2010년 정도? 남편이 이제 건축 쪽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건축이 불황기가 좀 왔어요. 그래서 맞벌이를 좀 원치 않았었는데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전업주부들은 강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컴퓨터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자격증을 따면서 간호조무사를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간호조무사를 따고 취직을 했었어요. 이제 그 노인 요양병원에 이제 취직을 했었는데 맞벌이 하기에는 제가 조금 어렵겠다, 애들 키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만두게 됐거든요. 커피숍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또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근데 바리스타도 재밌었는데요. 너무 커피숍이 많다 보니까 이게 경쟁 상대가 많다 보면 이렇게 나눠 먹기 장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스타는 아닌 것 같다. 이걸 해서 커피숍 내기에는 내 지금 경제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이거는 아니야. 일단 자격증만 따자. 그리고 일단은 제가 보류를 했죠. 그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운동화 빨래방입니다. 제 성격은 보기랑 다르게 좀 유별스럽기도 하는데요. 그 유별스러움이 또 운동화 빨래방을 하게 된 계기도 합니다. 제 성격이 조금 유별스럽다는 거는 집안에 있으면서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잡티가 있으면은 하루 종일 제가 청소를 하는 스타일이라 아무래도 운동화 빨래방 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편이 정신병원에 한번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봐라. 12시, 1시까지 청소하고 다니니까 제가 좀 청소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위별나스럽게 이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주위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하는 말이 예은이 엄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청소나 빨래 이런 걸로 업을 삼으면 참 잘하겠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위에서 다들 자격증하고는 무관한 운동화 빨래방을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그래서 많이 주위에서는 놀랐는데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또 맞벌이도 많아지고 요즘은 또 그 명품 신발들이나 고가의 운동화들이 많아지면서 이걸 하면 괜찮겠다, 미래지향적이겠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전주에선 마땅히 일을 배울 만한 곳이 없어 서울을 오갈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엄마의 빈자리를 느껴야 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미안할 뿐입니다. 아무래도 명품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주에서는 배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을 올라가서 제가 저희 신랑과 이제 뭐 호텔에서 그런 데서는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텔에서 자면서 그쪽 이제 명품이나 그런데 하시는 세탁소를 찾아가면서 제가 한 일주일 배우고 내려오고 일주일 배우고 내려오고 그걸 한 2달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를 자식을 떼어놓고 배운다는 건 주부로서 많은 포기가 있어야지 배우는 거거든요. 그 점이 저한테는 거기 가서 배우는 것보다 애들을 떼어놓고 배우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서울 가서 이제 올라갈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니까요. 저희 딸이 이제 동생을 봐야 되잖아요. 동생을 봐야 되는데 지도 어리는데 동생을 봐야 되니까 이제 그때는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생이었고 우리 아들이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라 이제 할머니 집에 이제 많이 가긴 했었어도 가장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아픔이죠. 근데 이제 좀 어린 나이에 이제 그 부모를 좀 대신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금 아프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계셨어도 그 이제 할머니보다는 이제 지네 누나를 많이 따르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그래서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쪽 시간을 맞추고 또 서울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타고 오면은 새벽에 도착할 때도 있고 이러면은 안 자고 이제 무섭다고 안 자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그때 조금 고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라는 고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하루는 분주합니다. 주부들이 세탁기를 돌리듯 손님들이 맡긴 운동화를 분류해서 세탁기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질에 맞는 세제를 찾아 넣는 것도 필수인데요. 그리고 나서 적당한 코스로 작동을 시키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세상에 이보다 쉬운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가을 빨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봄 빨래. 이제 본 세탁을 하는 거죠. 예, 신발을. 그냥 우리 보통 생각하시면은 운동화가 그냥 넣고 건조기에 들어가면 땡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의 운동화가 나오기까지는 고생이 많답니다. 이름은 운동화 빨래방이지만
이곳에 운동화만 있는 건 아닙니다. 스웨이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이 닿으면 안 돼요. 물이 닿으면은 가죽 자체가 뻣뻣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들부들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저만의 이제 약품도 하고, 이렇게 하면 물을 안 대고 충분히 그 본래의 그 스웨이드의 그 재질을 살릴 수 있겠구나 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은 잘 스웨이드 제품이나 뭐 가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품이 많이 들어가죠. 약품을 뿌린 뒤에도 이렇게 그녀의 손길이 필요한 번거로운 과정. 이런 건 또 기계로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자연 건조를 시켜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신발 빨래는 쉬울 것 같지만 저마다 소재도 다양하고 고가의 것들도 많아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하기까지 남다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안 올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동정업계의 운동화 빨래방이 또 30m 거리에 바로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나는 저분보다 실력이 없고 뭘 못해서 소문이 안 좋게 났나?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러면 공부밖에 없어.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매뉴얼을 정해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보면서 한번 광고도 한번 더 해볼까? 모바일 광고를 해볼까? 요즘 이제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볼까? 이제 그러면서 그걸 다 하나씩 이제 실행을 하가니까 점점점 또 손님들도 한 명씩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엔 또 무얼 하나 봤더니 운동화의 보풀을 제거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먼지라도 있을세라 괘씸한 정성을 더합니다. 항상 흙과 함께하며 주인의 무게를 견디고 고생한 신발이 이곳에선 온갖 호사를 누리며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저희는 그 서비스 차원에서 손님들 신발끈을 다 자르고 새 걸로 제가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바꿔드리고 색칠을 해드리고 이러면은 새 신발 됐다고 막 웃고 가시는 분들 보면 되게 기분 좋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데요. 목욕 재개하고 끈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새것 부럽지 않은 신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혜선 씨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신발 수선집에서나 해줄 법한 본드 작업입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누군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신발의 주인이 누구일진 몰라도 달라진 신발을 받게 된다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돌려서 그냥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막상 시작해보고 저도 이제 꼼꼼함이 거기 일에 더해지면서 몇 가지 과정이 저는 이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내 자식이 나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애를 하나 치장시켜서 나가려면은 시키고 옷 입히고 머리도 한 번 더 만져주고 이제 뭐 떨어진 데 있으면 꾸며주고 달아주고
밖에 나가기 전 1분 전에도 다시 거울 한번 보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발도 한 애기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는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정이 너무 이제 깃든 신발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이 입소문이라는 게, 저 집은 본드도 붙여주고 색깔도 입혀주고 친절해, 사장님이. 이제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찾게 됐죠. 운동화 빨래방에 웬 가방일까 싶은데요. 사실 이곳에서 빨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명품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제가 오픈하고 나서 명품이 좀 들어왔었어요. 처음 오픈한 날. 막상 배우긴 했어도 제가 이렇게 이거 500만 원짜리예요. 딱 이렇게 손님이 내놓으시는데 솔직히 손이 막 달달달 떨리는데 이제 또 색깔도 입혀달라고 하시고 막 그래서 제가 색깔을 입히는데 한 3일 정도를 그 색깔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인 다 지우고 다시 하고 다시 지우고 그것만 한 3일을 하니까요. 그 가방이 꿈에서도 제 머릿속에 막 항상 가방이 막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3일 동안 그 손님 거를 3일 동안 해주고 나니까 그 손님이 찾으러 오실 때 대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뭐 백화점에도 맡겨보고 여러 군데 뭐 서울 본사에도 이거를 명품백이라 갖다 주고 이랬는데 이렇게 마음에 들게 해준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감사하죠. 첫 손님이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감사하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음에도 또 오세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냥 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방을 6개를 갖다 그 다음날 이렇게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도 다 소개했다고 너무 잘해주신다고 마음이 너무 뿌듯했어요. 운동화 빨래방의 사장님인 그녀에겐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이들의 멘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사이트 같은 데도 많이 이제 올리고 그러면서 저희 체인점들이 한 분씩 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체인점을 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내 밥벌이로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건데 체인점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 체인점 할 때는 저도 이제 그때는 처음 시작한데 한 달 지나자마자 오시더라고요. 체인점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얼떨떨했었는데 체인점을 이렇게 입소문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 가게에서 오셔서 한 달 정도 저랑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성격상 좀 되게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마스터 할 때까지는 저는 안 보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마스터를 다 하시고 영업도 한번 해보세요. 저희 가게에서 똑같이. 그러고 나서 좀 자신감이 있어요 하면은 저는 그때 보내지 처음부터 막 뭐 조금 배우고 이거면 돼요 이렇게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원칙이 꼼꼼함이 드러날 때까지는 꼭 마치고 저희 가게에서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운영을. 저희 광주점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부부예요. 30대 이제 젊은 부부인데 배울 때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새벽에 거기서 출발을 하셔서 전주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문 열기도 전 8시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차 속에서. 그러면서 그분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분은 뭘 하셔도 진짜 되겠다. 근데 배우시는 것도 그렇게 이제 새벽 차를 몰고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는데 하루 종일 저한테 쫓아다니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 보면서 저도 그러지 못했는데 이분이 더 정말 정력적으로 잘하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광주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한 3배가량의 지금 수요량이 있거든요. 열심히 뛴 만큼 그렇게 또 노력한 결과물을 가져가시더라고요. 사업가로 변신한 뒤에도 그녀의 미소를 지켜준 것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그것. 바로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운동화 빨래방은 성실함이 기본이거든요. 성실함과 시간 개념이 없으면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성공하기가 참 힘들어요. 손님이 하루에 1명 정도 오실 때도 있고 그랬는데 항상 저희 철칙이 9시 반에 열어서 이제 8시에 닫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을수록 항상 그 집은 열려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면은 그래도 손님들은 저 집은 항상 열려 있어. 언제든지 가면 돼. 그런 생각을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심어드리고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장사라는 게 참 힘들거든요. 모든 장사가 그렇지만 사소한 장사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건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물론 이제 경제적인 것도 최우선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 그 자아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더 자신감을 많이 얻잖아요. 체인점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넓히다 보니까요. 각 동에 저희 체인점이 무럭무럭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